안녕하세요. 학원 수강생 이주연입니다. 저는 2년 정도 학원을 다녔고요. 실무반, 심화반, 특수물건반, 현장반까지 수업을 다 들었고 지금 재수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고 알면 알수록 어려운데 이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끊을 수 없어서 계속 다니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배우면서 1년 동안은 작년에는 공동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이게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감을 익혀야 되니까 공동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투자를 한 2건 정도 했었고, 한 2년 정도 채우면서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진짜 혼자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들어서 혼자 임장도 가고 물건 많이 가져와서 원장님한테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면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혼자 입찰 들어갔는데 연초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한 2천 차이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때마침 원장님이 이 물건을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물건 한번 해보라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물건 어려운 거야. 이거 무조건 단독 입찰이야. 아무도 안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팅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조사했을 때는 부동산에서 한 5명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진짜 아무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어려워서 다 포기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쭉 떨어져가지고 한 5차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의 핵심은 딱 2가지였는데 세입자가 있어 보여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여가지고 실거주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경매 물건 받으면 실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탁 공매여가지고 일반 매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 받고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 왔거든요. 그거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게 낙찰 받으면은 신탁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꼭 법무사를 통해서 받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들었고요. 그리고 매매계약 토지거래 허가증이 한 2-3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증이 나오면은 매매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저는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이제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실거주 안 하는 경우로 갔거든요. 보시면은 이슈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말만 들으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아니 근데 낙찰을 받았는데 매매 계약서를 또 별도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좀 경매랑은 좀 틀려가지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증을 먼저 받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구청에서는 이게 경매가 아닌데 명도가 쉽지 않은데 3개월 안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냐, 잘 안 내주겠다, 그런 허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처음에 잘 안 해주려고 그랬었고요. 대출회사에서는 지금 세입자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전 소유주랑 부부 관계인 거를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와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개인정보잖아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게, 그래서 전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싸게 낙찰 받은 만큼 전 소유주랑 좀 싸게 월세 임대를 주면서 협의가 잘 돼가지고 소유주한테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출도 실행을 하고 임대차 계약도 완료해가지고 명도 없이 이제 바로 이제 수익 전환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잔금을 치르고 표준 임대차 계약까지 이제 구청에 신고하고 부기 등기까지 완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빌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창신 9구역으로 10구역이랑 같이 이제 신통으로 묶여가지고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의율은 이제 60% 정도 받았고 지금 4월 23일 날에 구청에서 서울시로 정비구역 지정 2반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될 것 같고, 추진이 가보니까 이게 일반 조합 방식이 아니고 신탁 방식으로 진행돼서 생각보다 빨리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 심의를 거치면은 3월 정도는 고시가 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향후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 맞다. 그래서 제가 한 4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엄청 커요. 진짜 방 3개, 화장실 2개, 뭐 베란다까지 진짜 창신동 가보면 다 조그만 빌라인데 저희 집만 엄청 크거든요. 이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창신동에서는 진짜 엄청 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시 가격도 높고 전유 면적도 넓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낙찰가 권리가액이 추정하건데 낙찰가의 2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정로구에서 20년 동안 재개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입지는 너무 좋은데 재개발 되게 열악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게 경리궁, 자이정도인데 같은 종로구인데 되게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만약에 되면은 좀 엄청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걸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네? 불안한 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몇 번 입찰 받고 떨어져서 처음에는 많이 안 봤어요. 이거를 보지도 않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냥 위치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위치 보고 그리고 위성뷰 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빌라가 외관이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무, 심화, 뭐 무슨 뭐 재건축, 재개발 네. 이런 과정을 다 섭렵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던가요? 자신감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다기보다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물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을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그냥 1년차 때 봤던 물건들은 좋아 보이는 물건들은 다른 사람 눈에도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낙찰받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다면은 이렇게 또 어려운 물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끝까지 고생해주시는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